네, 한미 관세 협상 시한 하루를 앞두고 협상이 타결됐습니다. 상호 관세는 15%로 낮추고 대미 투자금 3,500억 달러 등을 투자하는 등의 조건입니다. 네,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 최진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장, 조청래 전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두 분께 관세 협상 타결 소식부터 좀 질문을 드려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오전에 이제 타결 소식이 전해졌는데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보자면 미국에 약 3,500억 달러 투자하는 등의 조건으로 상호 관세를 기존의 25%에서 15%로 낮췄습니다. 먼저 협상 결과를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너무 급박한데 타결됐다고 하니까 다행인데요. 그러나 여전히 좀 불분명하고 의문이 남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미국 측 설명하고 우리 측의 설명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거나 상시하게 소명이 안 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대미 협상단이 아마 우리 주미 대사관에서 브리핑을 하려고 한다고 하니까 그걸 들어봐야 되겠는데요. 투자 규모에 대한 금액도 문제지만은 그 금액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 대통령실의 설명하고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의 설명이 달라요. 예를 들면 미 상무장관은 3,500억 달러를 트럼프 대통령이 지목하는 분야에 투자를 하고 수익금의 90%를 자기들이 가져가겠다. 이것은 사실 일본하고 협상할 때 나왔던 내용인데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 쪽에서는 이 내용이 없습니다. 없기도 하고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 자동차, 트럭, 그다음에 농산물에 대한 시장 개방 얘기를 했는데 우리 쪽에서는 쌀과 소고기 추가 개방은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2주 내로 트럼프 대통령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만나서 최종 합의를 하겠다는 건데 지금 협상이 타결됐다고 하면서 최종 합의를 2주 이후로까지 미루는 이유가 뭔지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다른 내용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의구심이 있고요. 국민들도 궁금해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관련해서 개인적인 평가를 해주셨는데 상황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우리 정부가 이제 아주 악조건 속에서 그나마 나름대로 이제 선방을 했다고 봅니다. 지금 한국과 미국 양국 정상들의 총평을 들어보면 이제 저희들이 종합해서 판단할 수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했냐면 완전하고도 어떤 포괄적인 합의를 봐서 기쁘다라고 했습니다. 해피하다라고 얘기를 했고 우리 이명박 대통령 같은 경우는 정말 큰 고비를 하나 넘겼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걸 정치적 용어로 바꾸면은 이제 미국은 이겼다, 승리했다라는 거고 우리는 이제 선방했다라는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크레이지 무슨 탱크다라고 무자비한 불도저라는 별명을 들을 정도로 우방국에 대해서 가차없이 밀어붙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온전한 나라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 지난 6개월 넘게 사실상 국정 공백이 왔지 않습니까? 계엄이다 탄핵정다 그래서 새로운 정부가 출범한 지 지금 겨우 한 달 막 넘었는데 이런 상태에서 너무나 큰 문제를 사실 부딪혔어요. 그 와중에도 그나마 힘들게 해서 선방해서 이 정도면 아쉬운 점은 있지만 그런 대로 상당히 좀 선방을 했다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네, 자 최진 연구원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큰 고비를 하나 넘었다. 그리고 주요국과 동등하거나 우월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 이를 계기로 한미 동맹이 더욱 확고해지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SNS에 글을 올렸는데 이 글 전반적으로 어떻게 읽으셨습니까? 예, 최진 원장님. 네. 예, 이재명 대통령의 저는 이 말을 다시 요약해서 말하면 불리한 여건속에 최선을 다했다. 그리고 악조건 속에 실익을 챙겼다라고 이제 요약할 수가 있겠는데 사실요 이거 미국이 우리에게 압박한 거는 일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가 투자하는 협상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에게 처음에 이제 4,000억 투자 조건으로 이제 협의를 했는데 거기서 보잉 항공기 살 의향이 있습니까? 예 했더니 순식간에 또 1,000억이 올라갔고 거기다 또 바로 사인하면서 500억이 올라서 5,500으로 됐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관세를 하나씩 낮출 때마다 1% 낮출을 받아 이거 살래 저거 살래 해서 아주 상당히 모멸감을 느낄 정도로 일본 측을 밀어붙였단 말입니다. 거기에 비하면은
우리 한국 협상단이 겪은 것은 그야말로 양호했다고 표현을 하고 그다음에 이재명 대통령 방금 표현한 대로 우리 여건이 너무나 좋지 않은 상태에서도 이 정도면 그런 대로 나왔다. 그리고 보통 협상이 끝나면요. 우방구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 반드시 뒤끝 장렬입니다. 그 나라에 대해 상당히 협박성 혹은 불쾌한 표현을 표하는데 이번 같은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한미동맹 앞으로 한미관계, 무역관계나 군사적으로나 어떤 전망이 그래도 괜찮다라고 이재명 대통령이 평가한 그런 또 계기가 될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예, 이렇게 협상이 타결되고 나면은 이제 양국 정상이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도 저희가 봐야 하니까요. 이재명 대통령의 SNS 글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성과에 대해서 뭐 폄하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는데요. 이게 7월 초에 우리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미국 가서 마코 루비오를 만났을 때 이 관세 협상과 관련해서 투자, 구매, 안보를 묶어서 패키지 딜을 하자고 제안을 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지금 공개된 내용은 패키지 딜은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안보와 관련된 청구서나 이런 부분들은 청구가 아직 안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고비를 넘긴 것은 맞는데 한미동맹의 공고화는 아직 갈 길이 남았다라는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국민의힘 그 대미 그 방미했던 의원단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지만 미국 측에서 갖고 있는 이재명 정부의 친중적 성향에 대한 부분도 소명이 되거나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한미 간의 신뢰를 회복하는 절차들이 아직도 남아있다. 그렇기 때문에 큰 고비를 넘겼지만 이 큰 고비를 넘긴 그 마음으로 한미 간의 신뢰를 회복하고 동맹을 공고히 하는 것은 남은 숙제다. 이 말씀 제가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해 주신 부분을 비롯해서요. 오늘 어쨌든 관세 협상과 관련해서 여야의 반응도 이어졌습니다. 당장 야당에서 국민의힘 송원석 비대위원장의 발언을 좀 짚어보면 관세 협상 타결과 관련해서 몇 가지 좀 짚어야 할 부분들이 있다면서 그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언급들이 있었습니다. 국민의힘의 발언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상당히 비판적인 논평을 낼 수밖에 없죠. 그리고 최근 들어서 겨우 여야 협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일본과의 비교해서 절대로 우리가 유리한 게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공격적으로 비판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런 대미 협상, 대미 국익과 관련된 문제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더라도 여야 간에 협치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건 보수와 진보와 박해를 똑같습니다만은 특히 이번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금 내란 사태로 여러 가지로 지금 국민힘이 좀 위기에 몰리고 국민적 비판을 받고 있는 이때 오히려 대미 통상에 대해서 지원해주거나 그 정부에 어떤 힘을 실어주는 발언을 한다면 그건 오히려 훨씬 더 국민힘에게도 도움이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좀 전략적인 접근, 어떤 전략적인 발언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쨌든 여야도 관세 협상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내놓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선 조금 더 짚어볼 부분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지금 민주당 입장에선 우리 협상단이 굉장한 노력을 하면서 이러한 성과를 이끌어냈다라고 긍정적인 반응까지 전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가운데 어쨌든 계속해서 관세와 관련된 추후 이어지는 내용들이 들어올 텐데 앞서도 저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처럼 10시 반부터 이제 우리 정부의 협상단이었죠. 구윤철, 김정관, 여한구 고위 인사들이 관세 협상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브리핑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관세 협상을 어쨌든 마쳤고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예. 우리 정부와 미국에서 3,500억 달러 규모의 한미 상호 관세 투자에 대한 부분 이야기가 나왔고 기존의 25%에서 15%로 관세를 낮추는 데 합의를 했습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도 그렇고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도 그렇고 앞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의 의견차를 좁히기 위해서 뉴욕 자택과 스코틀랜드까지 직접 찾아가면서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했고 지금 화면에서 보고 계시는 것처럼 구윤철 부총리 같은 경우에도 미국에 입국한 당일에 러트닉 장관과 2시간가량 협상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어서 김 장관도 그렇고 여 본부장도 그렇고 함께 또 상무부 청사에서 러트닉 장관과 그리어 USTR 대표와 막바지 조율 작업을 벌이지 않았겠습니까?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언급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설명을 들어봐야 되겠지만은 국민의힘이 비판적인 의견을 내는 것은요 국익을 위해서 내는 것이고 당연히 짚어봐야 될 부분이 있어서 짚어보는 것입니다. 미국과 일본이
5,500억 달러의 투자 규모를 발표를 했지만 잘 아시는 것처럼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인구나 시장 규모에서 2배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대비시키더라도 우리가 처음에 우리 정부에서 제시했던 투자 금액이 2천억 달러 정도였는데 미국이 4천억 달러를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투자 금액은 3,500억 달러지만 LNG를 비롯한 에너지 구매 금액이 1,000억 달러이기 때문에 총 4,500억 달러의 투자 구매 금액이 예, 잠시만요. 지금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협상 결과를 브리핑합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제 오른쪽에는 오늘 협상에 참석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입니다. 그리고 제 왼쪽에는 여항구 통상교섭본부장입니다. 오늘 한국과 미국은 양국 경제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역사적인 관세협상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가슴 졸이며 결과를 기다려 주시고 응원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합의에 도달하기까지 세심하게 협상 전략을 챙기시고 지침을 마련해 주신 대통령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 농림축산수산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협상단은 국민 한 분 한 분을 대표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미국 측에 우리 입장과 협상안을 전달하고 협의에 성실히 임하였습니다. 국익 중심 실용 외교를 위해 지킬 것은 지켜내면서 한미 경제 관계가 심화되고 업그레이드되는 상호 호혜적인 결과를 이루었다고 평가합니다. 지금부터 협상 결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8월 1일부터 모든 대미 수출 제품에 적용될 예정이었던 상호 관세는 25%에서 15%로 인하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자동차 및 관련 부품에 적용되는 품목 관세는 현재 25%에서 일본과 동일한 15%로 인하되었습니다. 반도체, 의약품 등 앞으로 부과될 가능성이 있는 품목 관세에 대해서는 다른 나라에 비해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는 최혜국 대우를 약속받았습니다. 오늘 합의에 있어서 가장 주목할 부분은 1,500억 불 규모의 한미 조선 협력 패키지 소위 마스가 Make America Shipbuilding Great Again 이라는 프로젝트입니다. 오늘 합의에 이르도록 가장 큰 기여를 한 부분이 마스가 프로젝트라고 생각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미국 내 신규 조선소 건립, 조선 인력 양성, 조선 관련 공급망 재구축, 그리고 조선 관련 유지 보수 업무인 MRO 등을 포함하며 조선업 전반에 대해 우리 기업들의 수요에 기반해 사실상의 우리 사업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선박 설계 건조 능력을 가진 우리 조선 기업들이 미국 조선업의 부흥을 도우면서 새로운 기회와 성장의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오늘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도 한국 조선업 능력을 높이 평가하면서 미국 내 선박 건조가 최대한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조선 분야 이외에도 반도체, 원자력, LNG 등을 포함한 에너지, 2차 전지, 바이오 의약품, 핵심 광물 등 경제안보 분야에서 한미 양국에 전략적으로 중요하게 추진될 필요가 있으며 우리 기업들이 경쟁력을 보유한 분야를 위한 대미 금융 패키지도 2천억 불 규모로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트루스 소셜에서 밝힌 3,500억 불은 조선업 분야 1,500억 불과 핵심 광물 등 경제안보 분야 지원을 위한 2천억 불의
대미 금융 패키지를 합한 것을 의미합니다. 이 중 대미 금융 패키지는 일본이 미국과 합의한 5,500억 불 규모의 투자 펀드와 유사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계획입니다. 우리와 일본의 경제 규모를 감안하여 일본에 비해 36% 수준의 규모로 합의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작년 기준 한국과 일본의 대미 무역 흑자가 유사한 수준임을 감안할 때 우리 상황과 입장이 반영된 결과로 평가됩니다. 한편 LNG 등 미국 에너지 구매를 향후 4년간 1,000억 불 확대하는 합의도 포함되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필요한 에너지 구매처를 미국으로 확대 전환하는 것으로 우리 경제에 추가적인 부담을 야기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간 많은 국민들께서 우려하셨던 바와 같이 농축산물에 대한 미측의 비관세 장벽 축소 및 시장 개방 확대가 강하게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오늘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도 과체류에 대한 한국의 검역 절차에 대해서 문의하며 많은 관심을 표명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협상단의 끈질긴 설명 결과 미측은 우리 농업의 민감성을 이해하고 추가적인 시장 개방은 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하였습니다. 다만 비관세 장벽과 관련해서 앞으로 검역 절차 개선, 자동차 안전기준 동등성 인정 상한 폐지 등을 포함하여 기술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협의를 계속 이루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정부가 6월 4일 출범함에 따라 일본, EU 등 올해 초부터 협상을 진행한 다른 나라들에 비해 시간에 쫓기고 충분한 협의 기회를 갖지 못한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등 경쟁국들과 동일한 수준의 관세 인하 합의를 이끌어냄으로써 불확실성에 시달려온 우리 기업들이 다른 나라 기업들과 동등하거나 오히려 더 나은 조건으로 미국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게 되었으며 우리 기업의 전 세계 수출의 19%를 차지하는 대미 수출 부담이 상당 부분 완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미 FTA가 체결된 우리에게 관세 15%는 도전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업들의 창의성과 경쟁력이 발휘된다면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큰 틀에서의 합의는 마쳤지만 세부적인 내용은 미측과의 추가 협의를 통해 채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조선업 협력 패키지 등 오늘 합의의 후속 조치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관계부처, 기업들이 긴밀히 협의하여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님의 조석한 방미를 요청한 만큼 성공적인 방문이 될 수 있도록 실무적으로 뒷받침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모두 말씀을 마치고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마친 우리 협상단의 결과 브리핑 함께 듣고 오셨는데요. 기다리며 응원해준 국민께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전했고요. 상호 관세 관련한 세부 내용들 짚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들으셨는지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좀 눈에 띄는 부분이 있으셨습니까? 네, 언론에 지금까지 오늘 오전에 공개된 내용하고 대동소이했고요. 금액이라든가 방식이라든가 관세율이라든가 재해국 대여와 관련된 부분은 설명을 하셨는데 하워드 로터니 상무장관이 얘기했던 투자와 투자 방식에 대한 부분, 그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도 없었고요. 그다음에 농산물 시장 개방에 대한 부분이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것도 무관세로 한다 이 얘기가 있었는데 네. 그 부분에 대한 설명도 없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없어서 이 부분들은 추가적으로 해명이 되고 설명이 돼서 국민들에게 알려지고
홍보되어야 될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예,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고 구윤철 경제부총리 같은 경우에 어쨌든 합의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이 한미 조선협력 패키지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른바 마스가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1,500억 달러 규모의 협력 패키지가 이번 합의에서 굉장히 큰 기여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좀 어떤 부분 주목되셨습니까? 그러니까 대미 투자금 전체 3,500억 중행 달러 중에서 지금 1,500달러면 엄청 큰 규모거든요. 근데 조선업 관련해서는 우리가 사실은 이제 하드웨어 부분은 세계 최고로 꼽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 같은 경우 우리가 이제 기술이라든지 유지 보수 이런 부분에 전반적으로 이제 전폭적 지원을 하고 미국 같은 경우는 더 세계적으로 강한 어떤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부분을 결합하면 상당히 시너지가 나겠다라는 것이 이제 우리 정부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외에도 2천억 달러에 해당하는 이제 그 반도체라든지 바이오로 이런 건데 아시다시피 조선 그리고 반도체, 바이오, 의약품 이런 부분들 이번에 우리가 대미 투자를 하는 대부분의 품목이 우리나라가 경쟁력이나 기술력이 아주 높은 품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우리가 많은 좀 어떤 부담을 가질 수 있겠지만 잘만 하면 우리 기업들이 더 진출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마련할 수 있겠다라고 해서 대통령이나 우리 지금 정부 입장에서 나오는 얘기가 일반적인 투자나 미국의 압박에 마지못해서 우리가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전략적 파트너다라는 용어를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은 이후에 슬기롭게 우리가 잘 대미 협상력을 강화시켜 나가면 이번을 계기로 오히려 우리의 무역의 어떤 확장성이 더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전략적 파트너십을 더 오히려 확대하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나라가 이제 미국에 3,500억 불을 투자하기로 했는데 이에 대한 좀 상세한 설명도 조금 전에 브리핑에서 있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조선업 분야에 1,500억 불 그리고 핵심 광물 등 경제안보 지원을 위한 2천억 불의 대미 금융 패키지를 합친 것을 의미한다. 이 대미 금융 패키지가 일본과 미국의 5,500억 불 합의 펀드와 유사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거다. 일본의 36% 규모로 우리나라는 합의를 했다는 게 의미가 있다.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아니 제가 볼 때는 이미 미국의 협상 당국이요 일본과의 협상을 마치면서 한국을 염두에 둔 것 같아요. 그때 일본과 협상이 끝나자마자 하워드 러트닉 그 상무장관이 미국 언론에 나가서 한국이 화가 나겠다 뭐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아마도 협상 과정에서 그게 가이드라인으로 작용을 저는 했을 거라고 보고 그 가이드라인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갈 수밖에 없었을 거다. 그래서 아마 그 구체적인 내용은 좀 더 공개가 돼 봐야 알겠지만 저는 그렇게 보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3,500억 달러 중에서 2천억 달러는 전략산업, 반도체, 에너지, 바이오, 뭐 광물까지 포함한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1,500억 달러는 조선산업으로 돼 있는데 조선산업은 지금 미국이 가장 가려운 부분이에요. 신규 조선소도 문제지만은 MRO 때문에 선박 유지 보수 때문에 특히 군함이라든가 안보상의 이유가 있는 부분들을 동맹이 아닌 국가에다 맡길 수 없는 미국의 가려운 부분을 치고 들어간 것이긴 한데요. 그래서 우리 기업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 같긴 합니다. 다만 미국의 지금 현장 상황이 말입니다. 예를 들면 반도체 기업에 필요한 인력을 미국에서 쓰려면 우리 기업에서 쓰는 인력의 2.5배의 임금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진출의 기회인 거는 맞는데 사업성의 문제라든가 투자 수익을 가져오는 문제에 있어서는 좀 더 세밀하고 치밀한 밀당이 필요하다 이 말씀을 제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런 세밀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2주 안에 있을 그 한미 정상회담에서 좀 다뤄질 것으로 보십니까? 네, 저는 그때 대통령끼리 만나는 거면요. 아마도 안보 문제까지 포함해서 그 대통령끼리는 통합적으로 패키지로 테이블에 올려놓고 가야 되니까 그런 문제도 논의가 될 거고 대중경제라든가 글로벌 공급망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과 섞어서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기여할 수 있는 부분, 그다음에 주한미군의 전략적 성격의 변화 그런 부분까지 엮어서 두 분이 최종 합의문을 작성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부분 그러니까 일본과의 협상에 있어서 아마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한국과의 협상에도 임했을 것이다 이런 말씀 조청래 부원장께서 해주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뭐 일본 협상단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트럼프가 그 테이블에서 막 밀어붙이는데 이거 최대한
강요 10명 정도는 있어야 이거 감당할 수 있겠더라라고 할 정도로 아주 무자비하게 밀어붙였고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상당히 여러 가지 불리한 협상을 맺었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또 사실은 주한미군 문제나 전시작전권 문제 뭐 이런 그다음 안보 분담 문제 이런 거를 빌미로 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막판에 또 이게 더 많은 부담을 지울 수 있다라는 이런 우려가 상당히 있었는데 다행히 이제 그런 부분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이제 구인철 부총리 발표도 보면은 특별하게 의외였다거나 아니면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허를 찔리는 그런 불리한 조건을 했다 이런 부분이 없었던 것이 천만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조성래 박사 말씀하셨다시피 이 이후가 중요한 것 같아요. 항상 이후에 협상력을 잘 해나가면은 지금의 어려운 위기를 우리가 기회로 만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동안 너무 우리가 취임한 지금 한 달 겨우 넘었기 때문에 우리 정부로서는 상당히 여러 가지로 좀 곤혹스러운 상태였고 좀 전열이 저을 준비가 됐겠지만 앞으로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 정부가 좀 더 협상력을 가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어쨌든 지금 한미 정상회담이 2주 내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 상황이고 대통령실도 구체적인 일정이 정해지면 이제 뭐 조율 중에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말씀해주신 관세와 관련된 부분 이외에도 여러 가지 부분들이 논의가 될 텐데 그 관세 관련 외에 좀 어떤 부분에 주목하고 계십니까? 제가 볼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요. 주한미군의 성격이 지금 변하고 있습니다. 예. 변하고 있고 그다음에 한국의 국방력이라든가 평시작전권 이 부분 우리한테 있지 않습니까? 전시작전권 문제도 뭐 중장기적인 숙제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미국의 전략적 관점이 중국을 견제하고 하는 부분에 가 있기 때문에 지금 안보와 관련된 한미동맹의 성격도 변하고 있습니다. 한미일 협력의 성격도 변하고 있고 그 부분이 두 분이 만나면요. 방위비 그 주한미군 주둔 비용과 관련된 방위비 협상까지 포함해서 좀 더 섬세하게 조율이 될 것 같고요. 진정한 의미에서의 패키지 딜이 두 분 대통령 사이에서 일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그 관세와 관련된 부분은 지금 대체적인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요. 이게 장기 과제입니다. 지금 뭐 3,500억 달러를 내일 당장 투자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정부도 일본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정부도 연차별로 이 부분에 대한 방어 전략을 짜야 되고요. 우리의 이익을 관철시키는 방향으로 배분을 해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고를 풀어가는 첫 번째 단계가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서 어중을 확인하는 과정일 거라고 저는 봐요. 예. 그게 갔다 오시고 나면 대미 협상단의 협상 결과와 붙여가지고 다시 전략적 그 대응 방안 모색으로 틀을 짜야 될 거다 이렇게 봅니다. 말씀해주신 뭐 관세를 비롯해서요. 지금 그 외의 부분들에 대해서도 어쨌든 정상회담에서 다뤄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안규백 국방부 장관도 오늘 오전에 어쨌든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과 통화를 했습니다. 한미동맹 뭐 연합방위태세의 굳건함을 재확인했는데 관세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양국 정상이 이야기를 나누지 않겠습니까? 좀 어떤 부분 앞으로 좀 주목해봐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디테일한 세부적인 부분들이 이제 각 부처에서 이제 긴밀하게 이루어지고 텐데 저는 2주 후에 이루어진 이제 정상회담 관련해서 제가 이재명 대통령이나 현 정부에 꼭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미 뭐 충분히 알겠지만 트럼프의 이게 협상 스타일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우리가 인식을 하고 대비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우방국들 유럽이라든지 말해 미국이 맹방이라고 하는 우방국에 해왔던 협상의 전략을 보면 약간 좀 황당합니다. 이를테면 기존의 실무선에서 해왔던 합의안을 완전히 무시하기. 그다음에 또 하나는 막판 도장 찍기 직전에 새로운 요구를 하기. 뭐 이런 것들이 아주 파격적인 막무가내 스타일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합의한 내용 정도면 됐다라고 아니한 생각을 갖고 백악관에 이재명 대통령이 갔다 의외로 낭패 상황을 직면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이후 협상, 실무 협상 과정에서는 아주 디테일하고 체계적이고 확실하게 하나씩 짚어가지 않으면 이 트럼프의 이 횡설수설 전략이라는 밀어붙이기 전략에 말릴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각 부처도 대비를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예, 이 관세 협상을 앞두고 민주당에서도 이제 좀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왔던 것이 우리 농축수산물이잖아요. 쌀과 소고기 개방, 우리가 시장을 개방해야 되느냐 네. 이 부분이었는데 이제 앞서 구윤철 부총리의 브리핑에서도 이 내용이 또 언급이 됐습니다. 미국이 농축산물 시장 개방 요구가 강했던 건 사실이고 또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과체류에 대한 한국의 검역 절차에 문의하면서 많은 관심을 보이기도 했는데 우리 협상단이 끈질기게 설득을 해서 추가적인 시장 개방은 하지 않기로 했다. 이런 내용이 있었거든요. 이건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예. 아까도 그 구윤 부총리 얘기했다. 미국에서는 전면적으로 농산물 개방을 강하게 밀어붙인 모양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이 쌀과 쇠고기는 마지노선이다라고 철저히 이제 버티고 했던 게 이제 중요한 건데 아마 저 부분은 이게 만약에 마지노선이 무너졌다면 상당히 우리 농민들이라든지 우리 농어촌에서 타격이 컸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언론에도 이제 나왔습니다만은 민주당의 농촌 지역 국회의원들 한 10여 명이 주한 미국 대사관 앞에서 강력한 시위를 했었습니다. 예. 지금 며칠 전에. 아마 그 프랭카드까지 들고 가서 얘기를 하는데 그 표현이나 메시지가 무지 셌습니다. 심지어는 트럼프 대통령 개장했을 때 깡패라는 표현까지도 썼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아무리 우방을 이렇게 밀어붙이면 우리 무너지는 거고 이 깡패 같은 이 태도를 멈춰라라고 강력하게 이 항의 시위를 했던 것이 아마도 협상에서 어느 정도 작용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농민들의 사활이 걸린 쌀과 쇠고기 정도는 마지막까지 방어했다라는 점이 이제 안심이 됩니다만은 예.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과 약간 생각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마지막까지 우리가 끝까지 짚어 나가고 마지막까지 방어해야 된다. 한시도 방심하면 안 된다라는 예. 말씀을 한 번 더 드립니다. 예, 한시도 방심하면 안 된다. 네, 일단 지금 쌀과 소고기 시장 추가 개방은 하지 않는 걸로 이제 합의를 했다라고 앞서 대통령실 브리핑 그리고 방금 전에 이제 구윤철 부총리의 브리핑에서도 그랬는데 이 부분은 그러면 성과로 볼 수 있는 겁니까? 다행이죠. 다행인데요. 한 가지 의구심을 갖게 되는 대목이 뭐냐면 연간 우리나라의 대미 무역 흑자 규모가 660억 달러 정도 됩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이 강하게 요구했던 특히 소고기가 30개월령 소고기 개방을 추가로 할 경우에 1년에 추가되는 금액이 1억 7천만 달러 정도 됩니다. 그러면 쌀과 소고기를 건드리지 않기로 했으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을 볼 때 이게 장사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보다 더 많은 뭔가를 양보하지 않았겠나 하는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나 대통령실에서 발표하는 내용은 그 부분의 궁금증을 시원하게 해소해주고 있지를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던 농산물의 추가 개방이 어떤 품목을 어떤 규모로 하게 되는 건지에 대해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SNS 메시지만 적혀 있는 거지 미국도 얘기한 적도 없고 우리도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결국은 그런데 이게 시간이 갈수록 밝혀질 거거든요. 저는 이 부분도 우리 협상단이 잘 방어했기를 바랍니다.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 협상단 구윤철 부총리도 앞서 브리핑에서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 이번 협상 과정에서 가장 큰 역할을 했던 게 지금 하단 자막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처럼 마스가 프로젝트. 그러니까 다시 미국의 조선업을 위대하게 만들겠다라는 구호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과 관련해서 굉장히 여러 노력을 했고 우리 정부도 그 부분이 오늘 합의에 가장 큰 기여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앞서 짚어주셨어요. 우리가 대미 투자를 약속한 부분 중에 1,500억 달러 규모를 어쨌든 이 조선업과 관련해서 애쓰기로 했고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 최대한 빨리 좀 선박 건조를 요청한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좀 신경 써 나갈 부분이 많이 보입니다. 네. 네. 미국이 지금 제조업 부활, 재건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역점을 두고 그 핵심 분야가 이제 조선 분야거든요. 그래서 조선업을 다시 활성화시켜서 그걸 통해 제조업을 강화시키고 이걸 해서 미국을 다시 부강시킨다라는 전략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가장 강조합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우리나라가 이제 조선업 기술이 세계 이제 최강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협력하면서 투자하면서 양국의 시너지가 날 수 있겠다. 라고 해서 나온 게 이를테면 이른바 이제 조선동맹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조선업을 통해서 한국과 미국이 동맹관계를 맺어서 같이 상호 발전해 나가자라는 측면에서 조선동맹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저도 개인적으로 기대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조선업이 한때 최고였다가
작년 재작년 한때 주춤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박차를 가하고 있는 터에 미국으로 상당히 미로 압박을 받고 투자하기는 합니다만은 이번 계획으로 해서 이런 마스카 프로젝트가 양국 간에 윈윈할 수 있는 그런 계기, 모멘텀이 됐으면 아마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예측을 합니다. 네, 이 마스카 프로젝트가요. 사실 뭐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당시에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라는 부분에서 그거를 좀 착안해서 저희가 조선업을 붙여서 한 부분인데 협상이라는 게요. 어쨌든 상대방이 가장 구미가 당길 만한 부분들 또 구체적으로 눈에 보이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그간 협상에서 보여줬던 성향들을 봤을 때 그 트럼프 대통령의 감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떠한 좀 만족할 만한 부분들을 자극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 보였는데 우리 평가단도 어쨌든 이 부분을 굉장히 높게 꼽았습니다. 그 성과로. 죄송합니다. 제가 볼 때는 이건 불가피했던 측면도 있고요. 마가에다가 시빌딩이라는 조선이라는 용어를 넣어서 마스카라고 만들었는데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에 미국의 가장 큰 숙제 중에 하나가요. 그 미 해군의 노후 군함과 잠수함 수리 유지 보수 문제입니다. 조선 MRO인데 사실 미국의 조선 산업이 몰락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세계적 수준의 최첨단 수준의 기술력과 그다음에 신뢰 관계를 가진 동맹국에게 맡길 수밖에 없는데 제가 늘 궁금하게 생각했던 게 미국의 군함이 그러면 우리 한국 조선소에 들어와서 유지보수 수리를 받느냐 이게 궁금했었는데요. 요번에 보니까 우리 정부에서 제안했던 게 미국에다가 신규 조선소를 공동으로 설립을 하고 거기에 MRO 유지보수도 넣고 조선기자재 산업도 부흥을 시키자는 게 들어갔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마 미국 구미에 딱 맞는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의 가려운 거를 긁어주는 거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협상의 지렛대로 삼아서 우리 정부가 밀어붙인 모양인데 아마 미국으로서는 안 받을 수 없는 조건이었고요. 우리 조선 업계도 어쨌든 미국 군함을 한국에서 수리하는 건 쉽지 않잖아요. 그쪽에서 요구하는 게 아마 하면 자기 나라 영토를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하자는 걸 텐데 이걸 계기로 해서 진출하는 또 미국 조선업의 부흥과 함께 우리 조선업도 부흥하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고 이 조선업과 관련해서 굉장히 애쓰고 있는 부분이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중국의 조선 분야에 대한 경쟁에 대한 부분이 크지 않겠습니까? 앞서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우리는 실용 외교를 하겠다. 네. 뭐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여러 가지 부분들을 다 고려하겠다라고 했는데 중국 입장에서 미국과 우리가 체결한 이 마스카 프로젝트랄까요? 이런 부분에 대한 시선도 있을 테고요. 앞으로 우리 정부에게 주어진 과제들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좀 어떤 부분 염두에 두고 계십니까? 우리로서는 물론 이제 중국의 이제 무역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지만은 지금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부분은 이제 대미 통상 협상인 거고 핵심이 이제 조선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일단 뭐 조선업 협상 과정에서 정말 다행스러운 거는 우리 조선 기술력이 최고고 또 미국이 원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딱 상호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건 저는 천만다행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얼마든지 더 진전된 협상을 할 수 있는가 보고 그동안 미국이 사실 해양 강국이었다가 최근 들어 이제 제조업 때문에 침체했는데 차제의 해양 어떤 강국 위상을 다시 되찾으면서 우리 한미 간의 안보 협력 관계 이런 부분들이 영역이 넓혀지려고 봅니다. 사실은. 지금 우리가 한중 간의 관계가 너무 중국과 경도된 거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미국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터에 우리가 미국과 조선업을 강조하고 아까 말씀드린 해군함이나 군함이라든지 잠수함 이런 부분의 협력적 관계를 유지한다면 오히려 경제적인 협력도 하고 군사적인 협력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중국이라든지 러시아라든지 이런 공산권 국가의 어떤 견제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표현이 좀 묘하지만 이재명 정부 입장에서 보면 원치 않더라도 한미 안보 동맹 관계를 이번 무역 협상을 통해서 더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거죠. 그러면 우리 한국 정부 입장 중국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명분이 있지 않습니까? 미국과의 협상 관계에서 불가피하게 우리가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명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미국과 중국에 대해서 동시에 할 말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불감증연적 고소원이라고 예, 우리 정부는 그렇게 받아들이면서 싫은 척, 마지못해 하는 척 하면서 적극적으로 대미 관계, 협력, 경제, 안보 협력 관계를
넓혀가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어쨌든 우리 정부의 기조인 실용 외교와 관련해서 명분이 생겼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네. 네, 그거 맞죠. 우리 조선업이 이제 기술력을 기반으로 하는 세계 1위니까요. 그런 명분이 생긴 건 맞고요. 요번에 이제 미국과 그 협상한 내용이 나오는 걸 보면 상호 관세에 대한 부분은 15%로 나오는데 품목별 관세는 딱 찍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동차도 15% 정도를 하기로 했다. 뭐 이렇게 나와요. 예.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품목별 관세와 관련해서 우리나라는 미국과 FDA 그 협정 체결 이후에 자동차 관세가 우리나라는 미국 수출에 무관세 수출을 했거든요. 예. 근데 일본 자동차는 미국에서 2% 정도의 관세를 물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일본 자동차가 15%로 했으면 우리는 13%로 가야 되는 게 맞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사이에 최종 합의를 쓰기 전에 이거를 끝으로 보지 말고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보고요. 치열한 밀당을 해야 되고요. 단 1%라도 우리의 이익을 가져오는 자세로 정부가 임해주기를 저는 바랍니다. 예, 말씀하신 예. 네, 예, 말씀하세요. 아닙니다. 100번 동의하죠. 근데 아까 자동차 관세도 우리가 방금 말씀 논리로 15%가 아니라 당초 12.5%로 강력하게 요청을 했지만은 관철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근데 미국이나 유럽들 모든 국가들이 트럼프와 협상에서 당초에 요구했던 제안 협상안 보다 낮게 나온 거 하나도 없습니다. 더 플러스 알파로 더 덤터기를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는 그나마 다른 나라와 비슷한 수준 15% 정도 이 정도만 해도 참 다행스럽다는 생각이 솔직히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관세도 짚어봤고 또 한 가지 또 짚어봐야 할 것이 반도체, 의약품 등 앞으로 부과될 가능성이 있는 품목 관세에 대해서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은 최애국 대우를 받기로 했다. 이렇게 또 언급을 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러니까 뭐 지금 전략산업은 반도체라든가 에너지라든가 바이오는 미국도 가려운 부분이에요. 에너지에 특히 SMR 같은 원전 사업 이런 부분은 뭐 세계 주요국들이 미국에 투자해주기를 바라고 있고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이 그걸 유인하기 위해서 뭐 강한 드라이버를 걸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런 식일 겁니다.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한국의 주요 기업들이 미국의 투자 규모를 늘려주면 뭐 그와 관련된 관세율을 낮춘다든가 추가 협상이 가능할 수도 있다라는 메시지라고 봐요. 프로테이지를 얘기를 하지 않고 최혜국 대우라고 얘기하는 부분에 숨어 있는 의도가 그런 거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제 미국도 예를 들면 뭐 AI 반도체라든가 뭐 고대역폭 맨물이 이런 거를 한국이나 대만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반도체에 대한 자국의 자긍심이 있잖아요. 자기들이 처음에 시작을 해서 종주국과 다름없고 기술도 미국 기술 기반으로 갔는데 제조 기반을 뺏겨서 아쉽다 이 내용 아닙니까? 그러니까 더 많은 투자를 해달라, 더 많은 투자를 하도록 촉진시키겠다 뭐 이런 의지를 드러낸 걸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관세 협상과 관련해서 뭐 여야에서도 계속해서 그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부분에 대한 평가는 이어지고 있지만 결국에는 큰 틀에서 봤을 때는 국익과 관련해선 같이 방향성을 해야 될 부분도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 뭐 야당 입장에서 어느 정도 궁금증을 제기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여당 입장에서도 그 관련해서 좀 해소될 부분은 해소가 되고 또 발을 맞춰서 이어나가야 될 부분은 이어나가야 되는데 정치권이 좀 바라는 목소리도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늘상 하는 이야기가 국익에는 의회 없다, 보수와 진보가 없다라는 얘기인데 지금 이재명 정부는 이런 외교 관련해서 상당히 탈이념 벗어나 실용 외교를 강력하게 주장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야당 입장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할 수 있는 그런 명분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비록 정치 문제에 있어서 서로 아주 치열하게 좀 공방을 하더라도 이런 그 한미 관세 협상 같은 어떤 국익에 절체절명한 시점에서는 좀 그 여야 지도부가 함께 좀 모이고 같이 의논을 하고 머리를 맞대고 그리고 또 우리 정부는 또 야당 지도부에 가서 이런 설명을 하고 보고를 하고 그러면 야당 입장에서는 지적하고 대안도 제시하고 적극적으로 돌 건 돕겠다라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이게 진짜 협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야 간의 협치고 정치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런 대외 관계, 경제 문제에서 협치가 이루어지면 훨씬 더 양쪽의 지지율이 동시에 올라가고 또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 무더위 속에서 시원할 겁니다.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협상 관계 이제 2주 후에는 또 대통령 안에 미국 방문합니다면 그 전에라도 여야가 문제도 이런 대미 통상 문제, 이런 대외 관계에 있어서만큼은 우리가 좀 서로 협조하자라는 신사협정 비슷한 맺는 모습을 좀 국민들에게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정말 간절하게 듭니다. 예. 아니 지금 뭐 저기 말씀 주신 내용은 원장님 말씀 동의하고요. 다만 이렇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의 비상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송원석 의원은 경제 전문가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경제 전문가이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이 협상 결과를 보고 내놓은 반응은 국민들이 궁금해할 만한 우리 시야에서 볼 때 사각지대로 보이는 부분을 짚은 것뿐이에요. 예. 관세율의 문제라든가 대상의 문제라든가 우리 정부와 미국 정부의 발표가 다르게 나오는 부분에 대한 부분을 의구심을 드러낸 것이지. 지금 우리나라가 다른 주요 국가와 동일한 관세율을 적용받는 부분을 환영하지 않을 국민은 없습니다. 당장 오늘 주식시장부터도 반응을 보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요. 다만 야당이 합리적으로 제기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철저하게 국익 차원에서 설명을 해주고 공유를 해서 국민들께도 전달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진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장,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께서 생각하시는 한미 관세 협상 결과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